인류 역사에 있어서 기동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군대가 우수한 기동력을 보유한다면 적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그들의 공격을 피해 빠르게 철수할 수도 있으며 전세가 열세인 상황에서도 적을 각계 격파하는 것이 가능해 인류 역사상 모든 군대는 빠른 기동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기동력을 보유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수많은 이동수단들을 개발해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이동수단은 헬리콥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기는 활주로가 없어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공중에서 정지 비행도 할 수 있어 군대의 기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헬기가 전쟁에서 사용된 시기는 6.25 전쟁부터였습니다. 미 해병대는 헬기를 이용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헬기 부대를 창설해 훈련해 오고 있었으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제1의 병여단 소속의 헬기 부대를 한국에 파견했습니다. 전쟁 초기 헬기는 정찰과 연락, 부상자 수송, 탄착 관측 등에 사용되었으며 시콜스키 H-19라는 새로운 헬기가 등장하자 본격적으로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이 새로운 헬리콥터를 이용해 최초의 헬리본 작전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1951년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은 동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해 휴전 회담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목표로 했던 곳은 강원도 양구에 위치한 넓은 고원 지역으로 그들은 이곳을 펀치볼이라고 불렀으며 만약 유엔군이 이 지역을 점령한다면 북한의 금강산 지역도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은 이 지역을 힘겹게 점령하기도 했지만 다시 북한군에게 빼앗기는 것을 반복하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미 해병대의 로이 가이거 장군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 대의 H-19 헬기를 한꺼번에 보내 병력을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1951년 9월 12일 7대 H-19가 출격해 병력과 보급품을 수송했으며 9월 20일에는 224명의 병력을 수송해 유엔군은 결국 펀치볼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후 헬리콥터의 가능성을 확인한 나라는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부상병을 수송하고 특수부대를 공수하는데 헬기를 사용했으며 이어 벌어진 알제리 전쟁에서는 600여 대에 달하는 헬기를 전장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군은 미국제 헬기인 H-21에 기관총과 로켓을 달고 실전에서 사용해보기도 해 헬기에 공격무기를 장착하는 무장 헬기의 등장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자 미군은 헬리콥터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밀림이 우거져 있고 수많은 강과 하천이 흐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도로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은 병력을 지상으로 이동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이곳에 헬기를 대량으로 투입해 베트남의 자연환경을 극복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이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UH-1 헬기의 등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터보샤프트 엔진을 장착한 이 헬기는 병력을 작전 지역으로 빠르게 수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급품 수송, 부상자 후송, 적어도 수색 정찰, 공중 지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였습니다. 미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또 하나의 헬기는 CH-47 치누크였습니다. 치누크는 44명의 병력을 태울 수 있고 슬링으로 차량이나 야포도 이동시킬 수 있어 헬기의 수송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우수한 헬기들이 등장하게 되자 미군은 이러한 헬기들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대를 창설하게 되었고 그 부대가 바로 미 육군의 제1기병사단입니다. 1960년 미 육군은 로저스 위원회를 소집해 공중기동 개념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1962년 열린 하우즈 위원회는 공중기병사단과 공중강습사단의 필요성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오랜 기간 테스트 과정을 거친 미군은 1965년 최초의 헬기 기동 전담 부대인 제1기병사단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대는 기병용 칼 대신 M16 소총을, 멋진 제복 대신 방탄조끼를, 그리고 기병의 상징인 말 대신 헬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1기병사단은 헬기 428대, 차량 1600대, 병력 15,800명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부대 구성은 3개의 여단,
1개의 항공연대, 1개의 포병연대, 그 밖에 통신대대, 정비대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헬기는 OH-6 정찰 헬기 93대, UH-1B 무장 헬기 111대, UH-1D 기동 헬기 176대, CH-47 시누크 48대였으며 이 헬기들은 단 한 번의 비행으로 4,400명의 병력을 100km 이상의 원거리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1기병사단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장비는 무장 헬기였습니다. 북베트남군이 미군의 헬기에 대해 연구해본 결과 그들의 헬기는 착륙을 하려는 순간과 막 이륙을 시작한 순간이 가장 취약한 시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북베트남군은 이러한 시점에 집중 공격을 가해 수많은 헬기를 격추시키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UH-1에 7.62mm 기관총, 40mm 유탄 발사기, 2.75인치 로켓을 장착한 무장 헬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2.75인치 로켓은 포드 하나당 19발을 장착할 수 있어 무장 헬기에 4개의 포드를 달면 최대 76발의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무장 헬기 한 대의 파괴력은 105mm 포 18문의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장 헬기의 등장으로 50%에 달했던 기동 헬기의 피탄율은 30%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헬리본 작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OH-6와 같은 정찰 헬기가 착륙 지역 주변에 기총 사격을 실시하며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이때 정찰 헬기는 의도적으로 저공 비행을 실시해 적의 대공 사격을 유도하는 전술을 사용하기도 해 적에게 피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렇게 적의 위치가 파악되면 상공에서 대기하고 있던 무장 헬기가 기관총과 로켓을 발사해 적을 제압하고 착륙 지역을 확보하면 기동 헬기가 착륙해 병력을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후속하는 CH-47 치누크가 105mm 복사포를 공수해 포병 진지를 구축하고 지원 사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헬리본 작전으로 포위된 적이 도주하기 시작하면 무장 헬기와 기동 헬기가 그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또 다른 헬리본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무장 헬기는 헬리본 작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미군은 이 헬기의 성능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장 헬기에 무거운 무기를 장착하면 기체의 순항 속도가 저하되어서 기동 헬기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군은 무장 헬기의 공격력을 유지하면서도 기동성을 높인 새로운 헬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최초의 공격 헬기 AH-1 코브라입니다. 코브라는 장갑을 강화했기 때문에 조종사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기본 무장 이외에 토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어 적 장갑 차량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순항 속도가 50% 향상되어 보다 효율적인 헬리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군이 실시한 수많은 헬리본 작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1965년에 벌어진 이아드랑 전투였습니다. 미군과 북베트남군 정규군의 첫 번째 교전이었던 이 전투에서 제1기병사단 소속 3개 대대는 북베트남군 2개 연대의 퇴로를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240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헬리본 작전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군은 헬기를 이용해 밀림 지역과 하천 등의 자연 장애물을 극복하고 신속히 이동해 적의 퇴로를 차단할 수 있었고 무장 헬기는 지속적으로 지원 사격을 해주었으며 전투 중 발생한 부상자들은 기동 헬기에 의해 후방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헬리본 작전이 월남의 산악이나 정글지대 전투에서 매우 위력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헬리본 작전이 언제나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971년 남베트남군이 수행했던 남손 719 작전은 베트남전 최후의 헬리본 작전인 동시에 최악의 헬리본 작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있던 이 시기 남베트남군은 북베트남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한 헬리본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작전은 남베트남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미군은 헬기를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 규모는 AH-1 공격 헬기 148대, UH-1 기동 헬기 353대, CH-53 수송 헬기 12대, CH-47 수송 헬기 77대, OH-6 정찰 헬기
126대 등 총 716대의 헬기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군은 수백 문의 고사포를 배치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은 108대의 헬기를 상실하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미군은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4,800대의 헬기를 상실했으며 5,300명의 조종사와 승무원을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군의 피해로 헨리본 작전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헨리본 작전이 병력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보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후 헨리본 작전은 공중강습작전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걸프 전쟁 당시 미국의 101 공중강습사단은 17,000명의 병력과 4,200대의 차량, 350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라크 영토 깊숙이 침투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주력군을 경멸하는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존 2사단을 공중강습사단으로 개편해 북한군 후방으로 침투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헨리본 작전이었습니다.